안녕하세요, 론입니다. 흰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여름에 기묘하게 입으실 수 있는 흰티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컨텐츠의 핵심은 예전처럼 흰티들을 모아놓고 막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흰티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용도에 어떠한 쓰임새로 맞는 흰티들이 있는지 제가 종류별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저도 오늘 흰티를 입고 나왔는데, 마침은 아니지, 의도를 해서 흰티를 입고 나왔는데, 사실 이 흰티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브랜드이긴 한데 오늘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캔버 티셔츠고요. 브랜드라기보다는 OEM 위주로 생산을 하는 생산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역사 자체는 이제 올해로 하면 거의 이제 80년이 되어가는 미국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생산하던 티셔츠 브랜드들이 보통 한 8, 90년대에 다 이제 생산지를 미국이 아닌 조금 이제 생산 단가가 저렴한 나라들로 좀 옮겨갔는데, 캔버는 현재까지도 메이드 인 USA를 고집하고 있는 약간 가족 경영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브랜드 아니면은 대량 유통하는 도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브랜드예요. 우리나라 보통 네이버 같은 데서 팔고 있는 캔버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캔버 회사에서 주문을 한 우리나라 소매업자 분들께서 이제 팔고 계신 상품들인 거고, 캔버 자체가 브랜드화를 시켜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캔버가 좋은 점은 저처럼 오버사이즈이신 분들 혹은 또 이제 약간 여유증이 있으신 분들이 캔버티가 워낙 두껍고 단단해요. 그래서 체형 보완이 굉장히 좋아서 플러스 사이즈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단단하고 봉제 사양이 굉장히 터프한 편이라서 약간 스트릿웨어 쪽이랑 좀 많이 어울리는 편이고요. 두꺼워서 흰 티도 절대 비치지 않는다. 비침에 예민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 두껍고 단단한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통풍이 안 될 정도로 원단이 좀 단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덥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입으신 걸 보면 아시겠지만 목 부분이 비싼 티셔츠들처럼 이쁘게 재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목이 굵은 편이기도 한데 큰 사이즈로 갈수록 목의 깊이가 비례해서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약간 100사이즈 기준의 목 깊이를 유지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사이즈로 갈수록 이렇게 목이 좀 받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돌릴수록 기장이 계속 짧아지긴 합니다. 이건 제가 집에서 맨날 이제 건조기를 한 100회 이상 돌리다 보니까 느낀 점이고, 그래서 나중에 크롭티가 되긴 해요. 미국 티들이 다 비슷한데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기장이 길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의도 자체가 이 티셔츠를 이제 그 사람들도 소중히 다루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빨래를 하고 막 건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줄여서 입는 티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투맨도 마찬가지지만 티셔츠들도 한 사이즈 정도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입으시면서 체형에 맞게 맞춰 가시는 티셔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론은 길었는데 그럼 제가 준비한 티셔츠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해 드릴 제품은 유니클로 U라인 티셔츠입니다. 이 유니클로 U라인 티셔츠는 저희 채널에서 티셔츠 컨텐츠를 찍을 때마다 약간씩 언급을 했던 브랜드이기도 하고, 패션 커뮤니티에서도 워낙 유명한 티셔츠이기 때문에 기본 티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저도 평소에 즐겨 입는 티셔츠인데, 일단 유니클로는 일본 브랜드고 마찬가지로 런칭한 지 지금 올해로 거의 80년이 다 되어가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유니클로 U라인의 티셔츠는 르메르가 맡고 있는 콜라보 라인인데 원단 자체는 면백으로 되어 있고요. 만져보면은 약간 10수에서 16수 사이 정도 되는 그런 톡톡한 원단을 가지고 있고, 원단이 톡톡하다 보니까 입었을 때 어느 정도의 체형 보완도 가능하고 비침이 굉장히 적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노멀하게 여러 용도로 편안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요. 안에 받쳐있는 이너용으로도 괜찮지만 겉으로 단품으로 입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티셔츠예요. 다만 이제 티셔츠의 외관이 캐주얼하기 때문에 포멀한 어떤 착장이라든지 갖춰 입어야 되는 착장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티셔츠입니다. 패턴을 보시면은 전형적인 미국 티셔츠 패턴에서 살짝 커스텀한 핏을 갖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티라 하면 딱 티셔츠를 펼쳤을 때 거의 이제 T자 형태의 쉐입을 가지고 있는 티셔츠인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어깨선이 딱 일자는 아니고 살짝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캔버 티셔츠가 전형적인 미국 박스티거든요. 그래서 얘는 딱 입었을 때 어깨가 럭비 선수처럼 커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쪽에도 주름이 좀 많이 가는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활동성이 굉장히 좋은데,
이 유니클로 티셔츠는 입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지는 부분도 살짝 보완을 하면서 활동성도 보장을 하는 편안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장점을 들자면 이 목 부분인데요. 목 부분을 굉장히 넓게 립 원단으로 랍바를 쌓아놓다 보니까 일반적인 티셔츠들에 비해서 세탁을 했을 때 변형이 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흰 티를 구매를 하시면 집에서 세탁을 하시고 건조기까지 돌리시잖아요. 그랬을 때 변형이 적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상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유니클로답게 봉제 같은 것도 사실은 19,900원짜리 티셔츠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봉제를 가지고 있고, 사실 캔버 티셔츠가 가격이 더 비싸긴 하거든요. 근데 봉제 같은 것도 더 촘촘하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티셔츠에서 제가 이제 감탄스러운 부분은 목 부분에 이 랍바 끝 처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집에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들을 살펴보시면은 랍바가 한 바퀴 돌아가서 이 만나는 시접 부분 안쪽을 보시면 시접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시접을 한 방향으로 꺾은 다음에 겉에서 스티치를 때려서 목에 딱 걸리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시접을 아예 립 안쪽으로 숨겼어요. 숨기고 스티치로 겉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에서 시접도 안 보이고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은 일반적인 공장에서 구현을 하기에는 한 번 더 손이 더 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방식이에요. 저렴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신경 쓴 디테일을 가졌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목 부분의 라벨은 이렇게 전사지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약간 편하긴 하더라고요. 여름 티셔츠들이 특히나 목 부분에 택이 땀났을 때, 특히 피부에 닿았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전사지로 프린트를 해서 라벨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물감이 안 느껴져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좀 단점이라면은 세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지만, 뭐 유니클로 라벨이 날아간다고 안타까워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저렴한 여름 상품은 이렇게 전사 방법으로 라벨을 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엑스라지를 가지고 왔는데 가슴둘레가 120 정도 나오고요. 기장은 73 정도 나옵니다. 120의 엑스라지면 아시안 핏은 아니고 미국 핏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워낙 릴렉스하게 핏이 나오기 때문에 엑스라지 사이즈 기준이 약간 서구화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새는 엑스라지도 120 정도 나오는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고, 기장이 73이라서 살짝 긴 편인데, 유니클로의 이 U라인 티셔츠도 집에서 이제 건조기를 돌리시면은 좀 줄어드는 티셔츠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감안한 기장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약간 크롭 기장과는 거리가 있는 굉장히 노멀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니클로의 또 다른 수작 중에 하나인 제품이에요. 수피마 코튼 티셔츠입니다. 제가 딱 유니클로에서 입는 티셔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유라인 티셔츠랑 이 수피마 티셔츠 이렇게 딱 두 가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입고 있습니다. 보통 겨울철에 맨투맨 안에 받쳐 입는 레이어드용으로 입는다든지, 아니면 초봄이나 가을 같은 이런 간절기까지 보통 유라인 티셔츠를 즐겨 입고요. 수피마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원단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얇기 때문에 한여름에 즐겨 입는 티셔츠입니다. 다만 이제 수피마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흰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비침이 있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을 때 입는다든지, 셔츠 같은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용도로 많이 입고요. 색깔이 있는 수피마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비침이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 입으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피마 티셔츠는 가장 큰 특징이 깔끔한 봉제와 소재에서 들 수가 있어요. 19,900원짜리 티셔츠에서 사용하기 쉽지 않은 수피마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수피마 코튼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면보다 섬유의 길이가 긴 장면사를 사용해서 만든 면 원단입니다. 실크 원단처럼 겉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만져봤을 때도 U라인 티셔츠에 비해서 부드럽고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이 터치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정말 느끼기 힘들 정도의 살짝의 광택감도 가지고 있고, 원단이 워낙 파인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캐주얼한 착장보다는 약간 포멀한 착장이라든지 아니면 니트나 셔츠와 레이어드해서 입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약 30수 정도 되는 일반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파인한 봉제 방식을 쓰고 있어요. 목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끝 스티치를 쳐줘서, 세탁 후에 보통 이렇게 끝 스티치가 없는 티셔츠들을 보면은 시접 부분이 위아래로 교차로 이렇게 자기 멋대로 놓여지면서 흉한 모양새를 가지게 되는데, 끝 스티치를 쳐줘서 관리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끝단에 봉제가 되어 있는 것도 좀 전에 봤던 U라인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인치 간격으로 더블 스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원단과 어울리게 8분의 1 더블 스티치로 섬세한 느낌으로 봉제가 마무리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몸에 굉장히 잘 감기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캐주얼한 티랑 다르게 어깨 라인도 좀 약간 좁은 편이고요. 아몰 라인도 입체적으로 패턴이 되어 있어서 딱 겨드랑이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겹치는 분량도 좀 전에 U라인 티셔츠보다는 많은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패턴이 되어 있으면은 착용을 했을 때 몸에 이렇게 주름 없이 안착이 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앞판이 뒷판보다 작네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자랑 다르게 등 부분이 더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판을 더 크게 뜨게 되면은 미세하게나마 더 편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원단 자체가 워낙 신축성이 좋다 보니까 사실 크게 착용감의 차이는 없는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얘는 같은 X라지인데 가슴둘레가 115 정도 나옵니다. U라인 티셔츠에 비해서는 스탠다드한 핏을 가지고 있고요. 기장도 72cm로 조금 짧습니다. 릴렉스 핏 정도를 가지고 있는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라벨로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와, 근데 유니클로가 진짜 봉제의 진심이기는 하네요. 사실 집에 티셔츠가 많은데 이렇게 리뷰할 때처럼 자세히 살펴보진 않거든요. 제가 제 티를 볼 때 보통 목 부분에 이렇게 해리 디테일이 있어요. 시접을 감싸주는 역할도 하고 형태감을 유지시켜주는 디테일인데 집에 있는 티셔츠를 다 꺼내보시면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해리를 쌌을 때 끝부분을 그냥 끝내거든요. 안 보이는 목 어깨점에서 살짝 앞으로 넘어와서 끝내는 게 일반적인 봉제 방식인데 유니클로는 이 해리의 끝을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 넣었네요. 그래서 해리 끝이 노출이 안 되도록 깔끔하게 봉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봉제 방식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내일 회사 가서 이 방식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깔끔한 봉제 방식을 가지고 있네요. 와, 진짜 유니클로는 한 사람의 브레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상품을 조금씩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감탄스럽긴 합니다. 이 디테일 자체가. 네, 그냥 봉제는 100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티셔츠의 클래식 같은 브랜드죠. 헤인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헤인즈 티셔츠에서 인기가 많고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굉장히 재밌어요. BP 티셔츠라고 하는데 BP라고 하면 약간 뭐라 그러지? 근육질의 단단한 약간 요런 느낌인데 딱 티셔츠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와요.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3팩 헤인즈 티셔츠를 저는 속옷으로 많이 입었었거든요. 워낙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 티셔츠는 그런 3팩 티셔츠에 비해서 좀 원단이 단단한 느낌이고 봉제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 목 부분에 특히나 딱 눈에 띄는 부분이 끝부분에 전문용어로 갈라삼봉이라고 하는 시접과 노임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립 부분과 몸판을 한 칸씩 스티치가 겹치면서 동시에 이렇게 봉제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목 부분의 해리 디테일이 어깨선을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티셔츠를 입었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요 목 뒷부분과 어깨 라인에 이렇게 해리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면서 티셔츠의 어떤 변형을 적게 가져가는 디테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 캐주얼 티셔츠들에서 많이 쓰는 디테일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어깨랑 목을 지나가는 요 두 줄 스티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스트릿한 맛이 있어서 아까 수피마 티셔츠처럼 조금 원단이 얇거나 섬세한 디자인을 나타내는 티셔츠들에서는 좀 피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캐주얼한 이런 티셔츠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BP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면백 원단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인데 원단 자체가 좀 단단한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 엽선이 없네요. 엽선이 없이 이렇게 통으로 짠 원단을 사용한 굉장히 미국스러운 티셔츠고요. 17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수처럼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20수처럼 노멀한 두께보다는 살짝 두꺼운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아몰 같은 경우에도 어깨선에서 소매선이 이렇게 거의 일자로 떨어지는 미국식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이 소매 라인이 거의 일자로 돼 있어서 펼쳤을 때 이 부분이 약간 V자로 되는 티셔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거의 일자로 끝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지금 보면 일부러 여기를 약간 각을 살짝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대충 다 살펴봤는데 다른 티셔츠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일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립 부분도 2cm 두께의 굉장히 노멀한 립 두께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형태도 스탠다드한 핏을 가지고 있어서 겉으로 한 장 입으시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 안에 레이어드용으로 입으시기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가슴둘레가 한 112 정도 나옵니다. 기장은 72. 엑스라지인데 110이라는 거는 약간 스탠다드 핏? 이게 뭐 허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몸이 좀 탄탄하시고 좀 핏하게 입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티셔츠예요. 딱 뭔가 아메카지 착장, 생지 청바지 같은 그런 바지들과 입으시면은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헤인즈의 릴렉스 크루넥 티셔츠입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티셔츠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부들부들해서 레이어드용이나 속옷 대신에 착용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엽선도 없는 딱 통으로 짜여진 원단 역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밑단과 소매단의 봉제가 수소 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치가 잘 안 보이는 수소 봉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봉제 사용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겉옷으로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랍이 이렇게 밑단에 있네요. 엽선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엽선이 없는 원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밑단에 케어라벨을 박아 놓으신 것 같아요. 입으시다가 이 케어라벨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AS를 받으실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케어라벨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고 입으시는 것도 착용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릴렉스핏 크루넥 같은 경우에도 목선에 적용된 헤리 디테일이 어깨선까지 이어지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단단하게 티셔츠의 형태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디테일이 없을 경우에는 어깨선에 테이프를 대어서 헤리 디테일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가 지금 118 정도 나오거든요. BP 티셔츠보다는 조금 더 릴렉스 핏을 가지고 있는데 원단 특성상 집에서 세탁을 하고 건조기를 돌렸을 때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세탁한 샘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었을지 조금 궁금한 상품이긴 해요.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헤인즈의 오버사이즈 크루넥 제품입니다. 전 헤인즈에서 오버사이즈 티셔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롭게 나온 핏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오버사이즈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크기만 한 티셔츠가 아니고 소매 길이도 좀 긴 편이고 기장도 왠지 좀 짧아 보이는데 이게 옆으로 하도 넓어서 짧아 보이는 건가? 아, 기장도 좀 짧네요. 69cm밖에 안 나옵니다. 가슴둘레도 같은 엑스라지 기준으로 좀 크긴 하구나 진짜로. 126cm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봤던 엑스라지 중에서는 가장 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버사이즈 티셔츠와 어울리게 밑단과 소매단 시접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요. 3cm가 살짝 넘는 시접 두께를 가지고 있고 역시나 좀 전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수소 봉제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드용이라기보다는 겉에 있는 용도의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버사이즈 무지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수 정도로 보이는 굉장히 톡톡한 원단감인데 유니클로 유라인 티나 캔버티랑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감을 가지고 있어서 오버사이즈 티지만 각이 살지 않게 좀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실루엣을 연출하고자 했을 때 좋은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어깨선과 소매선의 각도가 일자인 거를 보니까 오버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어깨 라인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떨어질 것 같고요. 앞선 두 헤인즈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목 부분의 헤리 디테일은 어깨선을 관통해서 형태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오버사이즈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한 통으로 짠 몸판은 아니고 엽선이 존재하는 일반적인 티셔츠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케어라벨 역시 이렇게 엽선에 부착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티셔츠의 형태 자체가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굉장히 긴 소매 기장을 가지고 있고 기장 자체도 약간 짧다 보니까 좀 트렌디한 오버핏을 연출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티셔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고요. 와일드 브릭스라고 하는 2013년부터 시작된 아메카지를 약간 지향하는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와일드 브릭스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셀러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여름용 슬럽티를 가지고 나왔고요. SB 에센셜 포켓입니다. 유니클로 유라인 티셔츠와 마찬가지로 목 부분은 변형이 적은 헤리 디테일을 차용을 했고요. 면백이긴 한데 이렇게 슬럽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다 보니까 표면에서 느껴지는 원단의 외형이 이미 디자인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드용으로도 좋은 두께를 가졌지만 겉으로 단품으로 입었을 때 굉장히 좋은 무지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럽티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남성들한테 인기가 좀 없는 소재이긴 한데요. 요즘 들어서 약간 빈티지도 유행을 하고 헬리넥도 각광을 받으면서 슬럽 원단도 같이 좀 사랑을 받는 소재인 것 같아요. 패턴 자체도 어깨선과 소매가 떨어지는 각도가 이쁘게 떨어져서 입었을 때 굉장히 핏하게 떨어지는 핏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슴둘레가 116 정도 나오니까 약간 릴렉스 핏,
아 근데 얘는 라지구나. 이 제품은 와일드 브릭스의 약간 인기 상품이다 보니까 이미 제가 구입할 때 엑스라지가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또 M 사이즈마저 품절인 상태입니다. 와일드 브릭스가 워낙 아메카지 쪽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소매단과 빗단에 수소 봉제를 해서 딱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디테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목 부분에 라벨이 달려 있는데 라벨 디자인 자체는 브랜드 컨셉이나 제품 컨셉과 어울리게 이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질은 딱딱하다 보니까 한여름에 땀이 많이 날 때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헤인즈 티셔츠와 다르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해리 사양으로 목을 싸면서 어깨 부분에는 따로 해리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티셔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광택이 나는 디테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명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 후나 입으시면서 어깨선이 이렇게 한없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 부분도 더블 스티치로 봉제가 되어 있고 아몰 부분도 두 줄 3봉으로 봉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세탁 후에도 디테일이 많이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세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제 파카링이 지면서 에이징 해가면서 입으시기 좋은 티셔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 부분에 포켓이 달려있는데 포켓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밸런스도 좋고 끝에 삼각 스티치로 튼튼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좋은데 티셔츠 안쪽에 이 시접이 좀 길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근데 아마도 이제 티셔츠다 보니까 세탁 후에 말리는 현상까지 생각을 해서 너무 짧게 재단을 해놓으면 약간 봉제가 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길게 남겨놓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접이 길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굴려지는 부분에 시접이 좀 뭉쳐서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 있는 포인트 같긴 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뒤집어서 시접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모양새가 좋게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가격대가 갑자기 올라왔어요. 얘가 얼마죠? 15만 원. 네. 론나 채널에서 이 브랜드를 소개해드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파프에서 티셔츠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파프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한 곳이죠. 제가 여러 군데 나가면서 파프의 어떤 바뀌어가는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파프에서 이렇게 기본 티셔츠를 출시를 한 거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본 티셔츠들이 아무래도 세일즈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파프의 어떤 아우터나 기존 콜렉션에서 나오던 제품들은 워낙 이제 고가다 보니까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 티셔츠 같이 이런 약간 단품 아이템에서 파프의 어떤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라서 소비자의 니즈와 브랜드의 니즈가 맞닥뜨려진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란 게 택이 달려있는데 두께가 뭔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일반 소비자들은 아 이거 일반 티와 다르구나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두꺼운 것도 인상적인데 옆에까지 이렇게 프린트가 된 것도 인상적입니다. 티셔츠 이름이 뭔가 명확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티셔츠 이름은 티입니다. 그래서 파프에서 선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펼쳐놓고 봤을 때 그냥 기본 티라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홍진경 티로 많이 유명하던데 제임스 펄스 티처럼 아주 기본적인 티인데 목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전체적인 봉제 방식 그리고 원단의 질감이 그런 굉장히 고급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본 티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원단의 촉감이 예사롭지 않아서 살펴봤더니 면 90% 거기에 이제 실크 5%, 울 5% 들어간 원단입니다. 실크는 전형적으로 이제 고급 티셔츠에 많이 사용되는 소재고요. 특유의 은은한 광택감을 가지고 있고 단백질 섬유다 보니까 약간 이게 버터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유분감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만졌을 때 굉장히 보드랍고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면티를 입기 전에는 사실은 운동선수들도 다 울로 만든 보통 우리가 스웨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저지류를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울은 전통적으로 보온성도 가지고 있지만 여름에 입기에도 좋은 소재입니다. 쿨울이라는 소재도 존재를 하고 울 특성상 습기 조절에 탁월하고 탈취 효과도 좋고 오염에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잘만 이용을 한다면은 여름철 원단으로 굉장히 고급 소재로 각광받을 수 있는 소재죠.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일본의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데 보면은 여름철 고급 티셔츠로 울 소재 티셔츠 나오곤 합니다. 다만 안이 살짝 비칠 수가 있어서 이런 비치는 느낌의 티셔츠에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티입니다. 근데 파프에서 티셔츠를 사실 정도면은 그 정도의 루킹은 소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밑단 부분도 굉장히 얇게 시접을 처리를 하고 두 줄 삼봉을 얇게 입체감 있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스티치 간격도 굉장히 촘촘하고요. 그래서 밑단만 봐도 되게 비싼 티셔츠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목 부분도 딱 제임스 펄스 같은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얇은 재원단 넥 디테일을 사용을 했고, 와, 제가 아까 유니클로 수피마티 설명을 드릴 때 목 부분의 헤리 끝부분을 이렇게 섬세하게 마무리 지는 브랜드가 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프가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제가 너무 싼 브랜드를 많이 봐서 그랬나? 비싼 브랜드 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 스티치도 없고 재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디자이너스러운 착장이라든지 아니면 미니멀한 착장, 정장 같은 포멀한 옷들과 같이 매칭을 했을 때 굉장히 어울리는 디테일이지만 관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세탁의 변형이 좀 많을 수가 있고요. 건조를 잘 시키지 않으면 이 시접 부분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흉할 수도 있는데, 제임스 펄스 티셔츠를 입어보신 분들이나 입는 연예인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목 부분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꾸김도 되어 있고 좀 약간 늘어나 있기도 하고, 이런 루킹을 애초에 의도한 디테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특이한 거는 이 노멀한 티셔츠에 파프만의 개성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깨선이 남다르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깨선이 뒤로 곡선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깨선에서 파프의 어떤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입는 사람과 이걸 알아보는 사람 간의 어떤 코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그리고 라벨을 다는 방식도 굉장히 디자이너스럽네요. 메인 라벨도 아카이브라고 해서 약간 시즌리스하게 진행하는 아이템들이 다 아카이브에 모여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라벨 끝에 손 스티치로 한 땀 딱 떠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시즌을 나타내는 라벨만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한 줄 스티치 보이도록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라벨 같은 경우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티셔츠는 일반 흰 티지만 한 번 사면 굉장히 아껴서 입게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진 않네요. 근데 기장이 길구나. 76.5 정도 되는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릴렉스 핏이면서 기장감이 좀 있는 티셔츠입니다. 근데 소재 특성상 세탁을 하면 기장이 좀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기장이 좀 길게 출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티셔츠 특성상 레이어드 했을 때 그런 루킹까지도 고려한 기장감인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 터치감이 굉장히 좋네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파프의 티셔츠는 워크티입니다. 워크티. 딱 그냥 일할 때 입는 티, 뭔가 노동자들의 터프함을 담아낸 티인 것 같은데요. 16수 코튼을 사용했어요. 단단한 형태감을 가지고 있는 면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외관도 굉장히 지금 터프한데, 사실 봉제 방식도 소매단이나 몸판, 밑단도 3줄 3봉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3줄 3봉은 청바지라든지 워크웨어에서 많이 보여지는 3봉 방식이거든요. 2줄 스티치보다 조금 더 튼튼하게 봉제를 한 방식이고요. 특이한 거는 옆선이라든지 소매 안쪽, 그리고 어깨선도 동일하게 3줄 3봉을 사용을 해서 딱 봤을 때 스티치가 들어간 부분이 형태감을 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몸을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랑 걸맞는 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 부분 역시나 변형이 적은 해리 스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끝부분에 동일하게 3줄 3봉을 쳐서 전체적으로 스티치 디테일을 통일한 티셔츠입니다. 워크웨어 스타일의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티셔츠예요. 캐주얼한 복장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약간 빈티지 팬츠들과 궁합이 좋을 것 같은 디테일입니다. 안쪽에 케어 라벨이 좀 크게 들어가 있네요. 꼼대 티셔츠를 보면 안쪽에 케어 라벨이 진짜 몇 장씩 큰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불편해서 다 잘라버리거든요. 물론 거의 20만 원에 육박한 티셔츠를 사시고서 이렇게 케어 라벨을 잘라내긴 쉽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큰 사이즈의 케어 라벨은 잘라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티셔츠도 이제 공홈에는 오버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스펙 자체는 엑스라지 기준으로 125 정도, 기장은 좀 기네, 76.5 정도 나옵니다. 파프의 티셔츠들이 아무래도 주 소비자들이 나이가 한 20대다 보니까 티셔츠 기장감이 일반적인 티셔츠보다 좀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이 입으면 살짝 길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럼 티셔츠들의 각각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저희 론나 코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리뷰가 있죠. 티셔츠들 세탁 후에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저희가 이번에는 건조기를 돌리지 않고 그냥 일반 세탁에 자연 건조를 한 상태로 사이즈 스펙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률이 좋은 티셔츠를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댓글들이 가끔 달리는데 저도 역시나 동영상에서 몇 번 이제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고, 예를 들면 폴리를 쓰거나 아니면 원단 자체를 두껍게 짜는 경우에 당연히 수축감이 적어지게 되는 거고, 용도에 따라서 얇은 면원단을 쓸 수도 있고 수축이 더 잘 되도록 느슨하게 짜는 면원단들도 있는데, 그런 원단들은 당연히 세탁 후에 건조기를 돌리면 많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일단은 세탁 후에 얼마나 변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희생자는 네, 유니클로 유라인 티. 뭐야, 세탁 후에 116이 나오네요. 가슴둘레가 4cm? 한 사이즈 줄었네요. 거의. 기장은 73이 나옵니다. 일반 세탁을 하고 옷걸이에 걸려서 말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건조대. 건조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게 되면 어쨌든 위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길이 자체는 또 마르면서 조금씩 늘어나요. 일로 늘어나다 보니까 폭이 더 주는 거죠. 어떻게 말리냐가 세탁 후에 티셔츠의 어떤 형태감을 결정하는 데 좀 많이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말릴 때 옆에를 좀 이렇게 손으로 좀 늘려서 일부러 말리기도 하거든요. 요 유라인 티는 제가 이제 몇 년을 입어봐서 압니다. 얘는 한여름 입고 나면 크롭티가 됩니다. 물론 이 티를 사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말려주시면은 더 오래 입으실 수 있어요. 근데 편하게 건조기를 사용해서 입으시면은 한 시즌이 지나면 크롭티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즌에는 속옷으로 입으시고 새 티를 사시면 된다.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추천 리스트에 항상 들어있는 티셔츠긴 해요. 즐겨 입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를 크게 구매를 해서 그냥 처음 세탁할 때부터 건조기를 돌리긴 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확 줄어서 제가 원하는 핏이 나오더라고요. 수피마 티는 확실히 뒷판이 앞판보다 큰 게 많네요. 세탁 후에도 뒷판이 앞판으로 넘어오네. 얘 같은 경우에 가슴둘레가 11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73이 나왔습니다. 거의 똑같죠? 네. 제 경험상도 그래요. U라인 티셔츠가 더 두껍기는 하지만 이 원단의 짜임새 자체가 조금 더 성근 느낌이거든요. 수피마보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줄어들고 수피마가 오히려 일반 세탁 후에는 변형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10수보다 두꺼운 티셔츠들 16수, 17수, 10수 이런 티셔츠들은 저는 건조기를 좀 돌려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티셔츠의 겉표면 자체도 건조기를 돌려서 보풀이 좀 생기더라도 어울리는 외관을 갖고 있는데, 수피마 티셔츠처럼 이렇게 좀 얇고 섬세한 원단들은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원단에 보풀이 생기면은 이 원래 티셔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와 좀 다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좀 어울리지도 않고요. 봉제 방식도 굉장히 좀 섬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조기를 돌렸을 때 말리거나 변형되는 요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티셔츠들은 필히 자연 건조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BPT가 좀 많이 줄은 느낌이, BPT가 원래 좀 작기도 했었죠. 109 정도 나옵니다. 근데 헤인즈 티가 원래 예전부터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기로 악명이 높아요. 지금 기장은 70 정도 나옵니다. 무조건 한 사이즈에서 두 사이즈 큰 걸 사셔야 된다. 근데 헤인즈 티셔츠 자체가 뭐 미국 마트나 쇼핑몰에서 타면 워낙 저렴한 가격대였고, 저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헤인즈 티는 한두 사이즈 크게 그냥 사서 편하게 세탁하고 줄어들면 속옷으로 입는다, 약간 이런 개념의 상품이긴 했거든요. 워낙 근본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 헤인즈 티만이 주는 약간 그런 감성이 있다 보니까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 수축률을 참고를 해서 세탁을 하시면서 약간 생지 청바지를 내 몸에 맞춰가듯이 그렇게 맞춰나가는 티셔츠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줄어드는 거를 감성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라고 하면은 예전에 저희가 수축률로 뭐라 했던 티셔츠 브랜드들에서 다 억울해하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헤인즈 티는 뭐라 그래야 돼? 제가 약간 사대주의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워낙 미국 티셔츠의 약간 근본이다 보니까 줄어들어도 특성이다라고 약간 이해를 하려고 드는 못된 그런 게 발동을 하는 것 같아. 얘는 115 정도 나옵니다. 한 사이즈. 네. 기장도 68.5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헤인즈 티가 많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나 더듬어 보면은, 제가 슈프림이랑 헤인즈에서 콜라보 티셔츠 3팩이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네요. 자주 사입었는데 정말로 그거보다 편한 티가 제 기억에 없었어요. 약간 그 좋은 기억을 좀 갖고 있나. 그게 슈프림 콜라보에서 내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건가? 얘는 121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장은 67.5 정도 나옵니다. 헤인즈의 모든 티셔츠는 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로. 와일드 브릭스는 114 나옵니다.
기장은 71.5 정도 나옵니다. 슬러브티 입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단 짜임 특성상 수축률이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얘도 폭으로 한 사이즈 정도 줄었다. 그러면 수축률을 그렇게 주는 티들은요? 네. 말릴 때 늘리면 또 늘어나요? 또 입다 보면 또 잘 늘어나요. 일반적인 티들보다 좀 성글게 짠 티들은 입다 보면 또 쉽게 늘어나고, 대신에 이제 변형도 쉽죠. 이렇게 약간 단단하게 짠 티들은 10번을 세탁해도 약간 옆선이 예를 들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저런 슬럽티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오래된 빈티지 티 같은 경우 보면은 끝에가 약간 이렇게 벌어진다거나 막 밑단도 끝에는 늘어져 있고 가운데는 짧고 약간 이런 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약간 배 나오신 분들이 입거나 하면은 거기 부분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약간 좀 티 자체의 변형도 클 수 있다. 파프처럼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와서 한 20만 원씩 하는 티셔츠들은 기본적으로 세탁소에 맡기시는 걸 좀 추천을 하기는 해요. 보통 드라이 클리닝으로 안 나가긴 해요, 면 소재 같은 경우에. 근데 개인적으로 드라이 클리닝을 추천을 하기는 하는데, 또 20만 원짜리를 사서 거의 만 원에 육박하는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기에는 좀 사실 이게 안 맞죠. 또 티셔츠를 드라이 클리닝 맡기다 보면은 손이 잘 안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빨래를 집에서 하게 되는데, 가장 약한 코스로 가장 짧은 시간 내로 세탁을 하신 다음에 약하게 탈수를 하셔서 말리시는 게 좋다. 일단 원단이 얇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헤인즈 티처럼 튜브형으로 짠 원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돌아가지 않는 가공 같은 거를 당연히 했겠지만, 입으시면서 옆선이 조금씩 돌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청바지 옆선 돌아가듯이. 그러다 보면은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경우에 프린트가 이렇게 약간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무지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티가 좀 안 나죠. 그거 약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21 정도 나옵니다. 3cm. 기장은 72. 정상 기장으로 돌아왔네요. 이런 티셔츠들은 이제 만들고 나서 세탁 테스트를 당연히 하실 거예요. 세탁 테스트 하시면서 원단 자체가 줄어드는 양이 많은 경우에 일부러 이제 기장을 좀 길게 나가기도 합니다. 세탁 후에 갑자기 배꼽티가 돼버리면은 클레임 들어올 수 있거든요. 반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파프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세탁을 한번 하시고 정상적인 기장을 되찾았다. 그리고 품도 한 사이즈 정도 줄어드니까 감안을 하셔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파프티처럼 목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가 없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세탁 후에 말리실 때 이 시접을 손이 가더라도 좀 펴주시면서 말려주시면은 착용했을 때 루킹이 훨씬 좋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뭐 꼬이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말리실 때 좀 잘 이렇게 펴서 니트 말리듯이 섬세하게 다뤄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세탁 후에도 이 터치감이 좋은 게 살아있네요. 얘는 워크 티셔츠인데 좀 고급스러운 워크 티셔츠 느낌이 나요. 124 정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네, 딱 보니까 당연히 이 몸판이 주는 거는 이게 막아줄 수가 없는데, 스티치가 단단해서 말리고 나서 형태감이 되게 잘 살아있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75. 얘도 많이 안 줄었네? 얘 거의 그대로죠. 기장이 살짝 줄고 품은 거의 그대로다. 이 티셔츠도 형태감이 많이 유지되는 티셔츠다. 네, 오늘 이렇게 캔버까지 포함한 5가지 브랜드에서 여름철 티셔츠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원단과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서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착장에 따라서 고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